안녕하세요. 우아한 여자를 늘 꿈꾸는 음식 스토리텔러 김정희입니다. 대중가요 속 음식 제8탄으로 오늘은 더 자주의 김밥입니다. 봄바람이 살살 불면서 김밥 싸가지고 꽃구경 가야 할 시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김밥 낭만을 즐길 시기를 놓치고 푹푹 찌는 여름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소풍 간다고 상상하면서 김밥 한 줄 말아볼까요? 더 자주의 김밥을 짧게 듣고 이야기할게요. 더 자두는 2001년 결성된 혼성 듀오로 많이들 그냥 자두라고 불렀죠. 1집 잘가에 이어서 2집 대화가 필요해 3집 김밥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엽기 가수라고 불릴 정도로 개성 넘치고 매력있던 듀오였죠. 김밥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 조화를 이룬 예쁘기도 하고 맛도 있는 음식이지요. 저 어렸을 적에는 소풍과 운동회 때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 도시락을 저희 친정엄마가 도맡아 준비했어요. 맛있고 예쁘게 싼 김밥과 보온병에 넣은 커피가 메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열성적인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가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김밥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지만 당연히 김이 있어야 김치를 넣든 참치를 넣든 하겠지요. 그러니 우선 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은 신라시대 왕의 패백 품목에 들어갔을 정도로 귀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징상품과 무역품으로 김 한 첩의 값이 목면 20필 값에 해당한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런 귀한 김은 조선 중기에 양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김의 거의 전량 일본으로 넘어갔고 광복 이후에도 국내에서 생산된 김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1970년대에 김의 품종 개량과 가공기술의 발달로 김은 서민들에게도 부담 없는 식품이 되면서 1980년대부터는 대중식품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김 한 장씩 분배받았던 기억이 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 소풍 때 김밥을 싸는 집이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소풍날에 우리 엄만 김밥 싸고 사이다 하고 맛있는 과자 많이 사준댔다 라는 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랑거리로 통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에는 김밥과 사이다가 최고의 콤비 메뉴였고요. 거기에 삶은 계란이 들어가면 엄지척. 저는 결혼 전 이상형을 말하라고 하면 엉뚱하게도 성이 김이박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흔한 김씨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귀했던 김도 김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빙고! 조선시대에 중기부터 양식을 시작했다고 했지요. 이분이 바로 김양식법을 개발했어요. 조선시대 중기 전라남도의 광양에서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김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김양식법을 생각해냈대요.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김여익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본인이 이름을 붙였냐고요? 아니지요. 당시 임금이 인조였는데 진상품으로 올라온 혜태가 너무 맛있어서 그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특별히 이름이 없습니다 하여 인조왈 그럼 김여익의 성을 따라 김이라 불러라 하여 생긴 이름이랍니다. 그럼 김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과는 좀 다르겠지만 김에 밥을 싸서 먹는 문화는 신라시대 때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쌈이었겠지요. 김밥은 쌈식과 마리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아침에 엄마가 급히 아이들에게 싸주는 쌈식, 최고의 간편식이죠. 짭조름하고 고소하게 기름과 소금이 발라진 김에 하얀 쌀밥만 올리면 요리 끝. 우리나라 사람들은 쌈을 좋아했어요. 쌈을 싸서 먹는 것을 복을 싸서 먹는 것으로 여겨 쌈을 싸서 먹으면 복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욱 쌈을 즐겼는지 모르지요. 정월 대보름에는 그 귀한 김에 그 귀한 오곡밥을 싸서 먹죠. 요즘 고기를 쌈 싸 먹는 식문화를 가진 민족은 우리나라뿐.
뭐든 싸먹는 것을 복삼이라 보는 것이지요. 요즘 김밥 하면 그래도 마리식이죠. 마리식 김밥은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열차 안에서 어린 장사꾼이 신문, 담배, 떡, 김밥, 심지어 소주 등을 팔며 좁은 열차를 헤집고 다니며 팔던 모습을 영화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김밥이 일본 음식이냐, 우리 고유의 한국 음식이냐고 따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미국 살 때 미국 사람들이 김밥 보고 스시라고 부르면 전 그들에게 김밥 하고 따라하도록 했죠. 저는 김밥과 스시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쌈 문화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의 김초밥의 기묘한 조합으로 만든 새로운 창조 음식 김밥. 저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유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밥은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김밥과 일본의 김초밥의 큰 차이는 우선 우리 김밥에는 식초를 넣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초밥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의 김밥은 속이 꽉 차서 알차고 푸짐한 맛의 실용적 김밥이라면 일본의 김초밥, 즉 노리마키시스는 초밥의 한 종류로 간단하게 생선과 같은 해산물이 들어가지요. 가끔 김밥을 쌀 때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본의 초밥 영향을 받은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밥은 영양학적으로 완전한 음식이고요. 김밥이 간이 음식, 분식집 음식이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의 품종 개량과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김의 대중식품화가 본격화되어 어느덧 그 귀한 김밥은 어묵과 함께 대표 간이 음식으로 분류되었지요. 김밥은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이름도 다양하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새로운 김밥 만들어내는 묘미가 있는 것이 김밥의 매력이지요. 뉴드김밥이 처음 나왔을 때 아니 이름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아마도 저처럼 생각한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김밥의 필수 재료인 단무지. 단무지는 일본말로 다쿠앙스케라고 하는데 다쿠앙 채소 절임 방법은 일찍이 백제시대에 수수허리, 수수보리라고도 하지요. 그가 일본에 건너가 전수해준 요리법 중 하나지요. 그거 알아요? 사키다, 사가타에서 일본술 사케라는 말이 비롯되었다는 거. 일본 놈들이 이래서 우리한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김치라는 고급 채소 절임이 있어 굳이 무짠지를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어서 많이 먹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19세기 말 이후 일본인들이 서울에 대거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다쿠앙이 우리나라에 역수입되었지요. 우리는 단맛이 나는 무짠지의 줄임말로 단무지라고 불렀고요. 지금의 단무지는 숙성기간을 줄인 절임 방식으로 재탄생한 한국화된 음식이지요. 이제 재래식 조미김과 함께 김밥이란 한국어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될 우리 김밥의 세계화가 기대되지요. 지금까지 음식 스토리텔러 김정희의 간편요리 김밥에 대한 긴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